game, to be honest, and that's the next one. Before Cody Gakpo scored. Did he get a yellow card for that foul?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전반 36분 득점에 성공하며 유럽 무대 개인 통산 200호 골을 달성한 가운데 리버풀은 개막 7경기 만에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충격의 패배에 리버풀 감독이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요. 특히 이슈가 되었던 오프사이드로 인한 디아스의 득점 취소에 대해 먼저 오늘 뗐습니다. 디아스의 득점은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다며 심판이 라인도 제대로 그리지 못한 모양이다라고 강하게 발언했죠. 또한 미친 판정이 난무한 경기였다. 일부러 그런 판정을 하지 않았다는 건 안다. 그러나 오심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는 게 문제다라고 꼬집었는데요. 여기에 리버풀 커티스 존스의 퇴장과 공격수 각포의 부상까지 총체적 난관에 빠진 모습입니다. 토트넘전 이후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리버풀. 위르겐 클롭 감독의 심정을 영상으로 들어보시죠. That we didn't get anything out of the game, I see that differently. I think I learned so much about my team, much more than we would have won here and in a bad performance. It was a really outstanding performance in a specific way. We didn't get any points of it, but we will use it anyway. That's the plan. Biggest problem of the game, to be honest, and that's the next one. Before Cody Gakpo scored, did he get a yellow card for that foul? The guy who fouled Cody before he scored, we get a free kick, ball in, then he scores. He got injured and he is now with a brace limping down the corridor. So that's my biggest problem, to be honest, in this moment. So we lost two and maybe the third player. Really bad, really bad. So yes, that's something we have to deal with, obviously.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듯한 클롭 감독. 경기 전 인터뷰에서 보여줬던 자신만만하고 여유롭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는데요. 심판의 오심도 그랬지만 다른 어느 때보다 격렬했던 토트넘과의 경기 때문에 선수들의 데미지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리버풀은 9명으로 잘 싸우긴 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공격수인 코디 각포도 부상으로 6주 가까이 경기에 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토트넘전은 최악의 재앙이었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경기 전까지만 해도 리버풀 팬들 사이에서 케인이 없으면 손흥민만 커버하면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가 빠졌으니 골 결정력 역시 약화됐을 것이라며 쉬운 경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난무했고요. 그러나 경기 후 리버풀 선수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원팀으로 무장한 토트넘 선수 개개인이 너무나 강력하게 거듭났으며 특히 원톱으로 나선 손흥민이 압도적이었다는 평이 이어졌는데요. 케인보다 더 강력한 공격력이었다며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는 평이 잇따랐습니다. 손흥민이 케인보다 속도면에서 월등히 빨라 리버풀의 수비수들의 체력을 빠르게 소진시켰으며 케인보다 한층 더 부지런한 움직임으로 수비수들의 집중력을 저하시켰기 때문이죠. 실제로 리버풀의 클롭 감독은 9명이 된 시점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공격수를 모두 빼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를 배치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득점이 아니라 괴물 같은 손흥민을 막는 게 우선이라는 걸 파악한 거죠. 남은 시간 촘촘한 두 줄 수비로 토트넘의 공격을 막기 위해 쓴 리버풀. 그러나 위협적인 슈팅으로 압박을 계속한 토트넘이 결국 후반 추가 시간에 득점을 성공합니다. 강호 리버풀을 지독할 정도로 몰아세운 끝에 2대1로 승리한 것이죠. 반다이크를 비롯한 리버풀의 풀백과 수비진들은 손흥민의 플레이가 한층 진화했다며 혀를 내둘렀으며 클롭 감독은 손흥민은 어차피 알아도 못 막는 선수라며 적장이지만 씁쓸한 표정으로 극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케인의 부재로 별거 없을 거라 생각했던 리버풀이 생각처럼 만만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죠. 영국 언론과 축구 전문가들은 한 가지 팩트를 더 짚어냈습니다. 과거 케인과 현재 손흥민 원톱 체제를 비교했을 때 선수 활용도 측면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창의적이라는 평가였는데요. 그 누가 손흥민을 공격수로 히샬리송을 왼쪽 윙에 배치하리라 생각했느냐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개방적인 사고와 전술에도 극찬을 보냈습니다.
이제 강해진 토트넘을 넘어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토트넘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상대 팀들은 케인 독재 체제로 흘러갔던 과거의 토트넘이 오히려 쉬운 상대였다며 다음 경기에서 토트넘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 불가라는 우려를 하는 상황인데요. 이 모든 것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손흥민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중앙 공격수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가 재창조한 토트넘의 상징이다라고 보도하며 다각도에서 경기를 분석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다재다능한 손흥민을 원톱으로 내세우되 전술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이전에 윙으로 출전한 경기에서 평균 51.33회의 터치를 기록한 것에 비해 원톱 출전 4경기에서는 평균 터치 횟수 24.75회로 공을 만지는 상황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릅니다. 원톱으로 출전한 4경기에서 무려 6골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자이자 리그 득점 단독 2위로 올라섰기 때문인데요. 영국의 스포츠 매체들은 아예 대놓고 손흥민과 케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속도는 20대 시절과 비교하면 느리긴 하지만 여전히 케인보다 훨씬 빠르다. 케인이 9번과 10번 사이에서 링크 플레이에 적합한 선수였다면 손흥민은 9번과 7번 사이 어딘가에 있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완전히 다른 플레이 성향을 가진 선수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상대팀 수비진과 골키퍼에게 이 정도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선수는 드물 것이라는 찬사를 덧붙였죠.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작년까지만 해도 포지션에 거의 변화가 없었던 손흥민이 이렇게 빠르게 원톱에 적응한 것에 대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놀랐다고 합니다. 손흥민의 골 넣는 스타일을 보면 과거와 많이 달라졌죠? 과거에는 빠른 스프린터를 바탕으로 한 골이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동료의 패스를 받아 방향을 살짝 바꿔서 골로 연결하는 최전방 공격수로서의 골을 자주 선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 유지해온 플레이 스타일을 바꾸는 데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런데 단시간 내에 그걸 해낸 손흥민을 본 포스테코글루 감독. 손흥민에게 어떤 역할을 주더라도 훌륭히 소화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것은 물론 무한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리버풀전에서 환상적인 모습을 보였던 손흥민이 사실 몸 상태가 100%로 완벽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원톱으로 나섰던 경기 모두 엄청나게 격렬했던 데다 지난 9월에는 국가대표팀 경기까지 겹쳐 체력적으로 소진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경기 전 인터뷰에서 감독은 손흥민의 몸 상태를 지속해서 관찰 중이라며 결장 가능성까지 열어뒀었죠.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듯 리버풀전에서 득점 및 자신의 200호 골 기록을 써내려간 손흥민 선수.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의 컨디션이 100%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경기에 꼭 출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나는 그의 근성과 실력을 믿었기에 원톱으로 기용했다라고 경기 후에 심정을 고백했습니다. 원래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60분만 뛰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그런 모습을 경기장에 보여줬다며 치켜 세웠습니다. 주장으로서 책임감은 물론이고 선수 개인으로서도 정말 대단한 정신력과 실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강호 리버풀을 상대로 짜릿한 승리를 거둔 토트넘. 토트넘은 5승 2무, 승점 17점으로 리그 2위로 단숨에 뛰어올랐습니다. 선두 탈환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예상되는 시점에서 올해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팀이 토트넘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게 되는 게 사실인데요.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강철 같은 정신력을 지닌 손흥민이 있는 한 우승 역시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